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로 균형을 잡고 날아갑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에 좌파와 우파 모두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더 높이, 더 멀리 날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기에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오해를 정확히 분석하여 설명하는 스토리텔러 서우정쌤이 진행하는 좌충우돌,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반일 종족주의를 쓴 이영훈 교수가 우파의 이슈 메이커로 등장하였습니다. 여기에 좌파의 조국 교수가 구역질나는 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MBC 뉴스를 보겠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 기간에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 성노예는 없었다. 친일 청산 주장은 사기극이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집필을 주도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판하는 등 친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이 입장을 듣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 전 교수는 인터뷰를 거부하고 기자를 폭행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이 전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MBC 앞에서 방송을 하지 말라고 시위까지 벌였는데요. 자, 문제가 된 이 전 교수의 주장이 무엇이고 저희 기자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가감 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조희영 기자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연구단체를 표방하는 이승만 학당 등 보수단체가 오늘 오전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취재진이 이승만 학당의 교장인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강압적인 취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인 섬유 강요 사건은 반일 종족주의 필진들을 겨냥한 계획된 폭거이자 파쇼 전체주의자들이 필자들을 겁박하는 폭력행위다. 이 교수는 친일 논란이 일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집필을 주도한 인물. 문제의 책은 일제 식민지배 기간 강제동원이나 식량수탈, 위안부 성노예 같은 반인권적 만행은 없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잘못 기억하고 있고 친일 청산은 사기극이며 독도가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쳐왔습니다.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행해지는 위안부 자신의 소규모 영업이었습니다. 위안소 업자는 그들에게 영업 장소를 제공하고 수익을 일부를 나누는 계약관계였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이 교수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이영훈 교장 선생님 좀 뵙고 싶어서 인터뷰할 생각이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지난 4일 자택 인근에서 출근을 하던 이 교수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MBC 스트레이트 이용주 기자라고 합니다. MBC 스트레이트? 네네. 예. 교수님, 교수님 최근에 주장하고 계시는 것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나 지금 바빠요. 줄곧 폭언과 함께 고함을 지르며 인터뷰를 거부하던 이 교수는 갑자기 마이크를 파손하더니 취재기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폭행에 대해 취재진의 기습적인 인터뷰 요청에 맞서 정당 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촬영 영상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 판례는 공적 인물 또 그 사람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 촬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거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폭력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정당방위가 될 수 없고요. MBC 기자회는 성명을 내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기자를 폭행한 이 교수라며 가처분 신청은 폭행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이영훈 교수는 책 반일 종족주의와 유튜브 이승만 학당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역사와 관련해서 개인의 증언을 사료로 채택할 때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기억이 정치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구술자가 알아차리고 그것에 맞게 자신의 이야기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원 위안부들의 증언도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여인은 철도 역전에서 일본군에게 이끌려 중국으로 갔는데 기차 안에는 많은 여인과 군인들이 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원래의 증언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녀의 양아버지가 자신을 팔았으며 이에 일본군보다 양아버지를 더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양아버지가 자신을 팔았다는 게 자신의 원래의 기억입니다. 그러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무언가 다른 내용을 듣고 싶어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환영을 받게 되고 국민의 동정을 받게 되고 나가서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또 인터뷰를 잘못하면 그러한 보조금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증언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 역전에서 일본군에게 납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영훈 교수는 위안부 출신 할머니가 여러 혜택과 금전적 유혹 때문에 인터뷰어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답을 한다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잣대를 그대로 이영훈 교수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옹호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연구가 일본 기업인 도요타 재단의 지원금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 연구와 관련해서 연구 자금을 지원받을 때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라는 것은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쪽과 연구자 간의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금을 지원하는 쪽이 원하지 않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설계 과정에서 연구의 방향이 정치화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한 쪽이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에 맞게 자기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이번 프로젝트 결과가 만족스러워야 다음 프로젝트가 이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학계에서는 스승인 안병직 교수와 함께 1989년 및 1992년에 두 편의 연구 논문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근대 조선의 경제구조와 근대 조선 수리조합 연구가 그것입니다. 이 논문들은 오늘날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념비적인 저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금을 일본의 도요타 재단이 지원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속담에 이하 부정관 과전 불남리, 즉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금전적 지원에 눈이 어두워 증언을 번복했다면 귀하의 논문도 금전적 지원에 눈이 어두워 연구한 것이 됩니다.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다. 귀하의 논문이 일본 도요타 재단의 금전적 지원과 관계없이 진실 파악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도 진실 규명이 목적이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좌측과 우측의 날개가 균형을 이루는 그날까지 비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